요즘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자율신경을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스트레스 반응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뇌관에서 척수를 통해서 우리 몸의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잠자고 소화시키고 심장박동이 뛰고 체온이 유지되는 일련의 생명 기능들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가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 내부의 안정과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서 자율신경이 우리 몸의 내부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자율신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의 가장 큰 1차 동기는 생존이에요. 우리는 생존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고 혹은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사고와 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진화되어 온 거예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이 두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상반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보완해주는 기능으로 자율신경 시스템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이때 교감신경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발달된 거고, 부교감신경은 나를 충전해주고 휴식을 주고 치유를 시켜줌으로써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부교감신경이 발달된 거예요. 교감신경은 우리를 통분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이완하게 만듭니다. 교감신경은 위험 상황에서 우리가 도망가게 하거나 싸우게 만듦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을 취하게 해주거나 소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독소를 배출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보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능은 서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닥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우리 몸은 순식간에 스트레스 모드로 전환되게 됩니다. 싸움이나 도망에 유리해지기 위해서 우리 몸 내부 기관에 장기에 있던 피가 근육을 잘 쓸 수 있는 팔과 다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와 판단과 분석을 하는 대뇌피질의 활동이 잠시 정지되고, 근육으로 빠르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간에서 당이 분비되면서 고혈당 상태가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모드가 진행될 때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소화불량 상태, 지각장애,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 몸이 일시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는 말인데, 이때 나의 몸속에서 만들어진 이 잠재적인 에너지가 행동을 통해서 방출되지 못하면 그 파괴력이 몸의 내부로 향하면서 나의 신체 조직이나 장기를 손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보통 자연 상태에서 동물들에게서는 이러한 교감신경 모드가 위험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 사슴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동물들은 최대 3분 이상 이 스트레스 모드를 지속할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3분 안에 최대한의 속력으로 사슴을 쫓게 됩니다. 사슴 또한 3분 동안 이러한 스트레스 모드의 신체 반응을 일으키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자로부터 벗어나려고 달리게 되겠죠. 3분 안에 사슴이 무사히 사자로부터 도망을 치게 된다면 3분이 지나고 나면 교감신경 우위의 모드가 부교감신경 우위의 모드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신체 반응으로 나가지 않고 이완 모드로 전환되게 되면서
포괄적인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상태에 있는 건강한 생명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이 부교감신경 우위의 상태로 지속이 되고 생존을 위협받는 아주 비상 상태에서만 교감신경 우위 모드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환이나 신체 반응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나 상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이러한 스트레스 모드가 너무 많이 발동되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뇌에서 생각이나 상상이나 그리고 오래전의 기억과 같은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교감신경의 모드, 스트레스 모드를 계속 발동시키게 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 모드보다 스트레스 모드가 훨씬 더 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 모드가 길게 작용되게 되다 보면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고 자기 몸을 보수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반응의 모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의 신체나 장기나 신경이 피로해지면서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결국에는 자율신경이 조화를 잃게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의 핵심인 균형이 깨지게 되고 내 몸의 조절 능력을 그러면 동물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모드에서 가장 크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인간은 생각과 상상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 생존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몸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생존보다는 마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작용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가 이 스트레스 모드를 조절하는데 가장 핵심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될 텐데 이 감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편도체는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발전했듯이 뇌의 편도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보다는 좀 더 내 생명에 위협적이었던 것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위협을 가했던 사람과 비슷한 외모의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이 편도체가 자극이 되면서 저 사람 나한테 위험한 사람인데?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협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이 나의 현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행복이나 환희심이나 감사한 감정보다는 공포심이나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더 많이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 편도체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의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게 되면서 스트레스 모드가 자주 발생되게 되는 거죠. 이 편도체를 정화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뇌과학의 연구에서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과거의 감정이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지금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는 명상을 했을 때
지금 현재에 머무르는 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명상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와 명상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줍니다. 양손을 가볍게 털어줍니다. 이제 박수를 빠르게 쳐줍니다. 이제 손을 빠르게 비벼줍니다. 손바닥에 열이 납니다. 이제 손끝을 부딪혀 봅니다. 손끝에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어깨가 편안한 높이에서 두드려줍니다. 손끝을 하늘 방향으로 해서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손 안에 뭉클뭉클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흔들어줍니다. 천천히 편안한 높이를 찾으시고 천천히 양손을 멈춥니다. 두 손바닥을 마주보게 하고 숨을 쉬면서 손과 손 사이에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이제 밀가루를 반죽하듯이 양손을 돌려봅니다. 손 안에 무언가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에 고요히 집중합니다. 손 안에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천천히 벌려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숨을 마실 때 양손을 천천히 벌려주고 자연스럽게 숨이 나갈 때 양손이 다시 가까워집니다.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손을 벌렸다, 좁혔다, 움직여 봅니다. 손을 벌릴 때 옆가락이 길게 늘어지는 것처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하기도 하고 손바닥에 미세한 전류감이 느껴집니다. 손을 모으려고 할 때 마치 자석이 밀어내는 것처럼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손과 손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 힘이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감각, 그것이 바로 에너지의 느낌입니다. 에너지의 느낌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해 봅니다. 집중할 때 에너지가 점점 더 강력하게 느껴지고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음악에 손을 맡기고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도 좋습니다. 마치 음악을 연주하듯이 음악과 하나가 됩니다. 가만히 에너지의 느낌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손등을 무릎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이며 이 사이로 내쉽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시고 양손을 비벼서 따뜻한 열감을 만들어 주시고 양손을 두 눈으로 가져가서 두 눈에 따뜻한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눈을 뜨시고 머리부터 몸을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네, 여러분들 잘 따라해 보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멘트 했던 대로 좀 뭉클뭉클하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나 시원한 느낌, 뭔가 무게감 느낌 중에 하나라도 느끼셨다면 굉장히 집중을 잘 하신 겁니다. 어, 마지막에 비비셨을 때 저는 손이 되게 부드러운데 손이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신다면 굉장히 순환이 잘 되신 거예요. 너무 축하드리고 음, 지금 명상을 하는 시간 동안 내가 어, 생각을 안 했었네 알고 보니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좀 잡생각을 하느라고 집중을 못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잡생각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명상하는 동안 다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나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나 자신을 알아차렸는가 알아차렸다면 몇 번을 알아차렸는가 이 횟수를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건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온전히 집중하신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다른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의 느낌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명상 너무 잘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명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